안녕하세요. 자, 오늘 이제부터 우리가 마곡심 반 시작합니다. 그래서 수업 들어가기 전에 간단히 수업을 어떻게 운영할 건지에 대한 얘기를 조금 하고 그리고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인드맵은 이제 여러분들이 많은 분들이 그 이렇게 쭉 연간 패키지로 들으시는 분들이 많이 계셔서 아마 1, 2월부터 쭉 얘기를 들으셨을 거고, 그리고 이제 이미 다들 구입을 하셔서 1월 달부터 보고 계신 분들이 많이 계실 텐데, 그래도 이제 요 수업만 또 이제 새로 시작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어서 간단하게 설명을 좀 드리고, 그 다음에 어떻게 수업을 운영할 건지에 대한 부분들을 좀 말씀드리고요. 진도에 대한 것도 얘기 드리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어떻게 공부하시면 좋은지 이런 것들을 조금 팁을 드리고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수업은 그러니까 1시에 이제 시작을 하지만 수업은 여러분들이 이제 1시간 동안 문제를 풀고 시작을 할 거예요. 그래서 2시부터 이제 시작을 해서 7시 정도까지 운영이 되는 수업이에요. 5시간 정도 하는데 시간에 비해서 하는 양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굉장히 급하게 막 달려야 하는 진도의 그 분량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 책이 일단 마인드맵이 있고, 그 다음에 전과목 분석집이 있고, 그리고 개론서가 있고, 그리고 개론서뿐만 아니라 제가 이제 오늘 받으신 것처럼 매번 수업에서 필요한 자료들을 어느 책에는 있는데 혹시 이거 나오면 어떡해요? 이런 이제 조바심이 좀 있어요, 선생님들이.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거를 총론이랑 이제 시중에 나와 있는 책들에 있는 것들을 이렇게 그 주제와 관련해서 이렇게 다 모아서 정리를 해드린 자료까지를 드려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어떤 시스템이냐면 핵심 이론반에서 우리가 앞에서 공부를 했었던 부분들이 있고 거기에 교과서가 한 번 또 있고 거기에 옳길 기출 해설까지 했죠. 그럼 이제 네 번째로 더 이상 촘촘하게 이렇게 그러니까 어디도 이제 걸을 수 없게 다 보는 반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개론서들을 여러분들이 혼자 보시려고 하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요. 여러 개론서들을 다 같이 보려면. 그래서 일단은 사실 그러실 필요도 없고요. 그래서 이제 임용과 관련해서 제가 생각하기에 가장 그래도 최적화된 책이라고 생각되는 교재를 정했고요. 개론서는 그 하나를 가지고 보되 그 밖에 이제 뭐 총론이라든지 아니면 또 다른 선생님들이 쓰신 약간 이런 국악의 개론서들이 있고, 그 다음에 개론서라 하기에는 너무나 이렇게 벽돌 같은 책들이 또 있어요. 근데 그런 부분들이 이제 다 쌓으면 이제 한 이 정도 되겠죠. 그쵸? 한 6, 7권 정도 이제 우리가 고려하는 책들이 있는데 그 책들을 일단 다 보는 거는 사실 그러실 필요는 없고요. 그리고 거기에 그래도 이제 여기에 나와 있고 여기 안 나와 있고 이런 부분들은 이제 제가 최대한 다 모아서 이 수업에서는 이제 더 이상 걸러질 게 없이 하는 게 중요하지만 말씀드리는 거는 이 수업을 하면서 선생님들이 너무 이 안으로 빠져들지 마시라는 거예요. 마인드맵에 오히려 집중하시는 게 더 시험에는 훨씬 도움이 됩니다. 그러니까 시험은 주로 요만큼에서 나오는데 우리는 이만큼을 할 거예요. 그러면은 요만큼이 있고 이거 주변에 이만큼 정도의 이만한 게 있죠. 이 테두리 여기는 왜 하는 거냐면 한 2, 3점 정도의 이거를 봄으로 인해서 풀 수 있는 부분들이 또 있어요. 그래서 이 수업은 최상위권을 우리가 생각하고 하는 부분인데 근데 항상 놓치면 안 되는 건 제일 중요한 기둥이에요. 그래서 이 기둥을 계속 이렇게 우리가 옆으로 이렇게 갔다가 깊게 갔다가 하지만 바로 다시 돌아와서 딱 이 중심을 잡아줘야 되는 그거를 놓치지 않으려고 우리가 일단 마인드맵을 가지고 이제 마지막 문제풀이 들어가기 전에 최종 정리하는 반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교재는 여기 마인드맵이 있고요. 정강호 분석집이 있고요. 국악 개론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논문 정리뿐만 아니라 개론서들에 있는 자료들을 좀 정리하는 자료들이 있고요. 그리고 주제별로 제가 그냥 다 이렇게 마인드맵 옆에다 붙일 수 있게 보통 자료를 드려요. 매번 수업에서. 그러면 그거는 그 주제와 관련된 부분에 왜 뒷면이 다 비어 있잖아요. 마인드맵이. 그래서 거기다 붙이셔도 되고요. 아니면 그냥 잘 놔뒀다가 이 수업이 끝나면 다시 한번 그냥 다 풀러가지고 순서대로 넣고 철을 하세요. 그러니까 붙이는 거가 조금 이렇게 너덜너덜해질 수 있고 하니까 그냥 새로 철을 하시는 것도 한 방법입니다. 그래서 마인드맵은 거의 드리지만 마인드맵 관련해서 마인드맵보다도 사실은 이제 아주 촘촘하게 정리되어 있는 자료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은 다 수업 때 나눠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옆에다가 다 붙여놓고 그럼 이제 그거 하나 정도를 잘 정리해서 외웠다. 그러면 사실 거의 그러니까 구멍이 거의 없게 드립니다. 그래서 이 수업으로 이제 국악은 만점을 받겠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고 목표를 하고 달려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강의 목적은 이제 분야별로 구조화를 마지막으로 이제 문풀 들어가기 전에 한번 구조화를 다시 한번 싹 해서 정리를 하는 게 목표이고요. 두 번째는 정관보 분석인데요. 선생님들이 정관보를 보면 약간 이렇게 이게 딱 와닿지가 않고 정관보만 보면 약간 가슴이 답답해지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근데 정학 문제는 정관보 문제가 안 나온 적이 거의 없어요. 그냥 정관보 문제는 한 문항에서 두 문항 정도는 무조건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악보에 우리가 익숙해지는 게 일단 중요하고 그 다음에 악보를 보면 뭘 봐야 되는지가 있겠죠. 그래서 거기서 물어보는 내용들을 우리가 읽어내는 거, 악보에서 읽어내는 거예요. 외우는 거 아니에요? 예전에 선생님들이 막 이렇게 두꺼운 책을 선생님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고 계신데요? 그랬더니 스터디를 하는데 정관보 암기 스터디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실 필요 없습니다. 그러실 필요 없는 게 아니라 하시면 안 돼요.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이제 이 정관보를 가지고 제가 모의 테스트에서 계속 문제를 드릴 건데, 그런 문제가 풀릴 수 있을 정도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뭘 읽어야 되는지 이 악보를 딱 보고, 여기가 한 정관 안에, 그러니까 한 행 안에 지금 몇 칸이 되어 있고, 그게 장단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는 거를 먼저 보시면서 이거는 무슨 곡의 이거 중에 하나겠구나. 그 다음에 이제 선율에 나오는 것들을 보고 음들을 뽑아서 음들이 요거 나오는 게 보니까 구성을 보니까 이제 요거 두 개로 좁혀지네. 근데 진행을 보니까 그러니까 음의 구성만 보는 게 아니라 진행을 보는 게 또 있죠. 그래서 음들이 황이 태로 가냐 황이 중으로 가냐에 따라서도 사실은 음악이 계속 나오는 그 패턴이 있잖아요. 그런 진행들을 보고 종지를 보니까 얘는 아까 처음에 고민했던 장단 보고 고민했던 4개 중에 그 다음에 구성 보고 고민했던 3개 중에 진행 보고 봤던 요거 2개 중에 종지 보니까 얘네. 이런 식으로 음악의 통론에서 우리가 다뤄야 할 내용들이 있고 그 다음에 그 내용을 가지고 악보에서 끄집어내서 다시 읽어줘야 되는, 해석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 정관보 분석집 요거는 우리 시험 범위에 들어가는 모든 곡이 다 수록이 되어 있고 악보의 기본 스탠다드는 다 국립국악원에서 나와 있는 악보들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살펴보면서 이 곡이 어떤 곡일 것이다. 그리고 그거에서 뭘 물어볼 것이다 라고 하는 걸 미리 한번 이렇게 읽어보는 그런 활동을 하는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국악 개론과 기타 개론 정리 자료, 논문 분야별로 심화 내용 정리하는 것도 필요한 부분들에 한해서 이제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면 그 내용들도 같이 살펴보면서 여러분들이 이제 최종 좀 심화해서 깊게 들어가기는 하지만 여기가 제일 중요하다. 언제나 시험은. 잘 알고 계시죠? 자, 그 다음에 예상 진도표는 요거 카페에다 올려드렸으니까 지금 요거 카페에 올려드린 거 보고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카페에 올려드렸으니까 자료 보시고 그러니까 그 앞에 여기 형식론, 장단론, 선율론, 연주 형태론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통론에 해당하는 부분이잖아요. 자, 이런 부분들이 있고요.
그리고 여기 연주 형태론 할 때 악기론에 대한 부분도 같이 해야 되겠죠. 그쵸? 그래서 요렇게 사주는 그 통론을 중심으로 하되 여기에 이제 악곡들이 하나씩 이렇게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의식음악을 시작하려고 하고요. 악곡을 하나씩 시작을 해서 그 다음에 공중음악도 하고 그 다음에 풍류악도 하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관련 논문들은 최근에 나왔던 주제들과 관련해서 앞으로 좀 더 다루어질 만한 부분들의 논문을 일단 발췌를 한 건데요. 이거 말고 더 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그때그때 필요에 따라서 그리고 시간을 봐가면서 설명은 안 해드리더라도 제가 논문을 여러분들이 다 읽을 수 없거든요. 공부 시간이 없어서. 그래서 이제 필요한 논문을 요약 정리를 한 논문 요약 정리 자료? 요거를 이제 드릴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이건 읽어오세요. 그리고 요거 읽어보고 앞에 공부한 거랑 같이 연결해서 한번 읽어보세요 하는 부분도 있을 거고, 설명이 필요한 부분은 아예 논문을 가지고 그 내용을 설명하는 부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5주에서는 민소각, 6주에서는 예술음악, 이제 예술음악이라고 하면 민소각 기악곡이 있고 예술음악 기악곡이 있잖아요. 그쵸? 뭐 풍물 같은 거는 사실은 민소각 기악곡입니다. 그쵸? 근데 산조나 뭐 신화위나 이런 것들은 예술음악 범주로 이 책은 지금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여기 판소리, 여기 민요 같은 거 토속민요, 뭐 토속민요라든가 이런 것들은 이제 그 민소각 성악곡에 들어가는 거고, 예술음악 성악곡에 들어가는 거는 판소리, 잡가, 그 다음에 뭐 통속민요 이런 것들이 이제 이 범주 안에 들어가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살펴보려고 하고요. 그 다음에 7주차에서는 국악사를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국악사와 관련해서도 이 각각의 악곡 나올 때마다 국악사랑 연결되는 논문들이 좀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살펴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마인드맵이 뭔가요? 자, 이건 여러분들이 다 아실 거예요. 구조화해서 인출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이미지 학습법이죠. 그래서 이렇게 책은 다 준비해 오셨죠? 그리고 구성이 어떻게 됩니까? 해서 이제 시조 파트를 이렇게 예시로 해서, 시조라고 하면 지금 뭐 너무 글씨가 작아서 안 보이시겠지만 이 안에 가장 중요한 목차를 이렇게 정해드리고 거기에서 각각의 내용들을 이제 쫙 다 한 장 안에서 정리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요거와 관련된 교과서 악보가 혹시 필요하신 분들은 교과서들을 해서 붙이시는 분들도 있고요. 복사해서 붙이시는 분도 계시고, 그리고 여기 책에 또 이제 나와 있죠. 그쵸? 시조가 다 나와 있잖아요. 정관보 분석집에. 그러니까 사실은 정관보 분석집에 있는 거를 여기다가 굳이 붙이지 않고 그냥 두 개를 같이 보셔도 괜찮아요. 근데 선생님들이 나는 꼭 옆에 있어야겠다 그러신 분들은 그냥 정관보 분석집이나 아니면 교과서에 나와 있는 악보를 여기다가 시조 이렇게 있으면 그 옆에다가 붙이셔도 됩니다. 그건 이제 여러분들이 필요에 따라서 단권화를 혹시 하실 분들은 그런 식으로 악보를 이제 다 한 장이 옆이 다 비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거 만약에 취타, 그럼 취타 관련된 악보를 싹 다 정리를 해드려요. 그러면 그 취타 옆에 이제 취타랑 같이 연주하는 쭉 개주로 연주하는 악곡들을 쭉 악보를 같이 정리를 해놓으셔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이제 여러분들이 그냥 이거를 활용하면서 나는 그냥 이거 하나로 끝내겠다. 사실 악보가 우리 전격정지에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정관보 분석집에도 다 나와 있고 교과서 따로 다 나와 있죠. 근데 이제 그거를 한눈에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이제 그런 작업을 하셔도 괜찮고 그냥 옆에 놓고 보셔도 돼요. 그러니까 필요 이상의 뭔가 수작업을 함으로써 시간을 많이 낭비하지 않으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근데 이제 시간이 좀 많이 나는 그 작년에 공부하면서 초수 때 이게 조금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셨다면 이제 하셔도 되는데 초수 선생님들한테는 권하지 않아요. 일단 초수 선생님들은 무조건 그걸 외우는 게 1순위예요. 빨리 그 표 안에 있는 걸 다 외워서 그냥 인출만 할 수 있으면 돼요. 시험에서. 자, 그리고
자, 1, 2월 달에는 이거를 지식을 구조화하기 위해서 제가 마인드맵을 좀 보시라고 했었고, 그 다음에 지금이 이제 3, 4월 동안에는 여러분들이 교과 교육론을 가지고 이미 마인드맵을 다 끝내셨죠. 그쵸? 그리고 이제 지금 5월, 6월 요 기간 동안에 이 마인드맵을 가지고 악보를 추가하든 뭔가 이제 단권화를 좀 하면서 여러분들이 거기 있는 걸 외우시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고, 그 다음에 이제 7월, 8월, 9월 여기서는 복습용으로 이것도 섹션별로 문제풀이를 하잖아요. 그럼 이제 머릿속에 이미 그 그림이 다 들어있죠. 이미 있을 거예요. 네, 네. 이 기간이 지나고 나면 머릿속에 이렇게 있어요. 초 선생님들은 이게 다 머릿속에 들어올까 싶겠지만 반복해서 보면 다 들어와요. 그럼 이제 이거를 보면서 문제풀이 할 때 그냥 다시 한번 이 위치로 기억을 하세요. 요거 물어봤네, 요거 물어봤네, 요거 물어봤네, 요거 물어봤나 해서 마인드맵에 있는 거를 거의 다 물어보는 게 문제풀이반이에요. 그걸 문제로 연습하는 게. 그럼 연습하면서 이렇게 한번 쭉 확인을 하세요. 아니면 문제풀이반 들어가기 전에 일단 마인드맵을 그 주제가 보겠다 그럼 한번 쫙 본 다음에 보시는 것도 괜찮은데, 사실은 저는 거꾸로를 더 권해요. 어떻게? 문제풀이반 들어가기 전보다는 문제풀이를 풀고 나서 보세요. 그러면 어디를 내가 틀렸구나가 보이겠죠. 왜냐하면 문제풀이기 전에 마인드맵을 다 이렇게 공부를 하고 보면 내가 그걸 다 아는 줄 안다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 문제는 그냥 내 기본적으로 세팅이 되어 있는 거를 확인하는 식으로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인출 총정리 하실 때 역시 그럼 이제 선생님들이 시험장 가실 때 뭐만 들고 가면 돼요? 마인드맵 3권만 달랑달랑 들고 가시면 됩니다. 보통은 그렇게 많이 하시고, 그 다음 시험 전에 제가 파이널 콕콕이라고 이제 자료를 드려요. 그러면 그거 프린트 하셔가지고 보통 마인드맵, 그 다음에 전격종지, 그 다음에 파이널 콕콕 요 정도 가지고 가서 시험 보기 전에 한번 쭉 보고 시험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지금 요거가 마국심이죠. 그래서 여기 정관보호 분석집, 개론서, 마인드맵 요걸로 총정리하는 수업이라고 말씀드렸고, 요거 구입하는 방법은 여러분들이 다들 아실 거예요. 그쵸? 이미 다 구입을 하셨거나, 그리고 이제 강의 자료, 강의용 이게 책이기 때문에 강의를 수강하신 선생님들에 한해서 이제 구입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수업을 신청하시고 나면 북스파에서 인강으로 들으신 선생님들은 이제 북스파에서 구입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우리 명예전당 와서 보시면 합격수기가 사실 굉장히 많은데 합격수기에 마인드맵 얘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이 시험을 보기 위한 공부예요. 이게 여러분들이 무슨 논문 쓰기 위한 공부가 아니고, 그러다 보니 이 수업에서 결국에 머릿속에 싹 넣어가지고 가야 할 지식을 다 넣어서 가지고 가시면 시험은 무조건 붙어요. 1차는. 근데 거기 들어 꼭 집어 넣어서, 근데 뭐 그거를 어떻게 집어 넣을 거냐, 잘 이해한 다음에 암기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계속 겹쳐서 우리가 하고 있고, 교과서로 이미 중요한 것들을 다 했기 때문에 이 수업은 설명은 그렇게 자세하게 하기가 어려워요. 근데 깊게 한 번씩 다 건드려는 드립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걸 건드려서 혼자 그거를 봤을 때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들을 제가 좀 설명드리고, 그렇게 해서 한번 쫙 전체 깊게 한번 훅 들어갔다가 얼른 나오는 수업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진행을 할 거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마인드맵을 중심으로 해서 필요에 따라서는, 그러니까 모두 다 저기를 한 건 아니고 빈칸 채우기들을 제가 이제 교과 교육론 같은 경우는 빈칸 채우기를 드렸죠. 그거 그냥 뭐예요? 마인드맵에 말하자면 이렇게 줄만 있고 내용은 아무것도 없는 거, 이런 거를 드리면 여러분들이 외웠던 게 위치에 뭐가 있었는지 이렇게 확인하는 걸로는 좀 유용하게 쓰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필요에 따라서 이제 앞에 좀 중요한 부분들은 그런 것들을 가지고 연습을 해볼 수 있도록 하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 정도로 우리가 오리엔테이션 하고, 사실 우리가 되게 바빠요. 할 게 너무 많아서 이 수업은
그러니까 굉장히 우리가 좀 달려야 되는 수업이에요. 그러니까 안 그러면 다 못해요. 분량이 되게 많은데 시간은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단 수업 오시기 전에 꼭 해오실 거는 책을 한번 읽어오세요. 그 진도 드린 거 있잖아요. 그걸 보고 책을 읽어오시는 거, 그 다음에 마인드맵을 한번 보고 이렇게 주요 목차를 한번 빈 종이에다가 외우는 거 아니고 보면서 아 이거 하는구나 이거 하면 이렇게 한번 적어 보는 거. 그래서 목차 정도 적고 그 다음에 그 사이 그 다음 내용들이 뭔지 한번 읽어오고 요렇게 정도의 예습을 해오시면 이제 인강 선생님들은 사실은 이제 속도를 다 조절하면서 그냥 하실 수 있지만 또 이제 실강으로 현강으로 이렇게 하시는 선생님들은 그때그때 빨리빨리 들어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려면 수업의 효과를 극대화하는 건 한 2시간 정도만 예습을 해오세요. 2시간이 너무 많으면 1시간이어도 괜찮아요. 그냥 텍스트를 한번 읽어오는 데는 1시간이면 사실 충분하고요. 그 다음에 교과서도 한번 보고 뭐 이렇게 하기에는 2-3시간 정도 시간을 들이면 하루 진도 나갈 부분들은 다 앞에서 봤던 것들을 다시 볼 수 있거든요. 그렇게 앞에서 했던 것들을 겹쳐서 또 보고 또 보고 또 보고 이렇게 겹쳐가는 게 페스츄리처럼 이렇게 얇게 이렇게 계속 겹쳐가다 보면 이게 비는 데를 다 메꿔줘요. 그래서 그렇게 공부를 해서 요 수업도 마찬가지고 이제 마서심에서도 뭐 간단하게 OT를 하겠지만 거긴 더 간단하게 할 거예요. 이 수업에서 이제 거의 내용이 비슷하게 진행을 하니까. 그래서 마서심도 마찬가지예요. 예습을 꼭 해오세요. 그리고 복습은 하루 이틀을 넘기지 마세요. 무슨 얘기냐면 수업이 끝나고 집에 가셔서 보시거나 너무 피곤하시면 그 다음날 아침 이렇게 해서 수업을 들은 시간이 우리가 5시간 정도 수업을 듣잖아요. 그러면 복습을 하시는 데는 5시간보다는 최소 5시간보다는 많아야 돼요. 그래야 이 내용들을 다 숙지하고 외울 수 있거든요. 근데 이미 앞에 수업을 다 들으셨던 선생님들은 60-70% 정도는 암기가 다 되어 있는 내용일 거예요. 그래서 그 내용들을 이제 그리고 이제 따로 드리는 자료들이 많이 있으니까 이 수업은 그거를 한번 이렇게 읽고 그리고 완전히 그거를 막 줄줄 외우려고 하는 거에 집착하지 마세요. 그런 자료들에 대한 부분들은 그래서 이제 마인드맵을 중심으로 보시고 그 다음에 정리 자료는 그거는 꼭 외우셔야 돼요. 정리 자료로 드리는 게 있어요. 그래서 오늘도 이런 식으로 지금 악보들이 이렇게 다 나와 있죠. 그쵸? 악보들을 시대별로 해서 쫙 정리를 해놨고 그 다음에 이렇게 요 악보 문헌들에 대한 것들을 이렇게 다 정리를 해놨습니다. 그걸 보시면 각 책마다 어떤 특징들이 있고 요 문헌 문제는 한 문제 정도는 나오잖아요. 그쵸? 그래서 그리고 음악사 문제를 내거나 아니면 그 밖에 문제가 나오더라도 옛날 문헌을 가지고 문제를 내는 게 약간 요즘 트렌드예요. 그래서 이게 어떤 책이다라는 거를 좀 봐놓으실 필요가 있어요. 익숙하게. 그런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기보법에 대한 부분들도 사실은 이제 오늘 원래 우리 진도상으로는 오늘이 아니고 지금 기보법은 2주차에서 다루게 될 건데 문헌도 이건 이제 미리 봐오시라고 이제 드린 거고 이걸 보면서 우리가 필요한 부분들은 이제 좀 가져와서 내용들을 살펴볼 텐데 매번 이렇게 나눠드리는 자료들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것도 종묘제례학, 뭐 문묘제례학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면 지금 통론책이 있고요. 국악통론이라고 하는 책이 있고요. 그 다음에 국악개론이라고 하는 책이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에서 다루는 정도가 사실 시험 범위 정도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여기가 내용이 거의 겹치지만 또 없는 내용이 이쪽에는 있고 이쪽에는 없는 내용들이 있죠. 그런 것들은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해드립니다. 그래서 시험 출제 빈도가 아주 높은 것들 위주로 해서 정리를 해드리고요.
그 다음에 시험 출제 빈도가 또 높은 것들을 위주로 해서 논문들을 살펴볼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수업을 효율적으로 이제 하시려면 앞에 예습 2시간 정도, 1시간에서 2시간 정도는 최소 해주셔야 하고, 그 다음에 복습은 이 수업 시간에 1.5배, 그러니까 5시간 수업을 하면 1.5배면 한 7시간 반 정도, 그러니까 하루 정도는 이거를 온전히 복습을 하시는데 시간을 쓰셔야 되겠죠. 그래서 이걸 복습하실 때 앞에 교과서에 그거 나왔던 부분들을 같이 펼쳐놓고 하시면 훨씬 효과적이에요. 전격종지 펼쳐놓고 하는 거 매우 좋아요. 전격종지가 국악 정리가 매우 잘 돼 있어요. 그래서 선생님들은 마인드맵으로 안 하고 전격종지로 국악을 정리하신다는 분도 사실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어느 걸로 정리하셔도 괜찮아요. 그러니까 단권화도 사실은 별로 필요 없어요. 그냥 다 단권화가 되어 있거든요, 둘 다.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를 보시고 기본서와 전격종지는 항상 같이, 그러니까 기본서하고 마인드맵, 그러니까 전격종지랑 마인드맵은 같이 놓고 복습을 하시면 또는 예습을 하시면 선생님들이 앞에서 이미 봤던 것들을 한 번 또 보는 효과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겹쳐보기가 매우 효과적인 학습 방법이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려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중반이 딱 끝나는 거잖아요. 6월까지 딱 끝나면. 그러면 이제 7, 8, 9, 10, 11 이렇게 남아요. 그리고 이제 앞에 1, 2, 3, 4, 5, 6 이렇게 이제 가는데 1, 2, 3, 4까지 왔어요. 우리가 4달 동안에 생각보다 굉장히 많은 분량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복습을 하셨다면, 그리고 복습을 잘 못하셨다 하더라도 수업만 따라오셔도 이미 이제 이거를 다 들을 수 있는 준비는 다 된 거예요. 그러니까 했던 것들을 한 번만 쓱, 이런 게 있었지. 이런 게 되게 중요하다고 했었지. 라고 하는 거를 한 번 정도 머릿속으로 이렇게 혼자 그림을 그려오시는 거. 요렇게 하면 수업에 아주 효과적으로 여러분들이 할 수 있다는 걸 좀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분량적으로 혼자 보기에는 너무 많은 분량이에요, 이게. 근데 같이 보면 요것만 보면 되는구나 하면서 내용을 줄여드려요. 그러니까 정관보 분석도 사실은 굉장히 심란해 할 수 있으나 여기에서 요것만 외우면 되는 거구나 라고 정리를 해드릴 테니까 그거 보시면서 하나하나 이렇게 클리어 해서 우리가 아까 했던 그 진도에 나온 내용들은 싹 이 수업을 통해서 정리를 잘 해나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OT는 여기까지 하고 잠깐 브레이크 한 다음에 바로 수업 이어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